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쩝쩝박사 누리입니다. 제가 DJ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이다에서 다뤄볼 사회 이슈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오늘의 사이다 주제는 풍자와 조롱 사이입니다. 어떤 이슈인지 윤님이 설명 부탁드려요. 최근 SNL 코리아 시즌 6의 소재가 연달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외적 특징과 뉴진스 한이의 한국어 발음 등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낸 것은 코미디의 범주를 넘은 조롱이자 비하다라는 식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선 논란들이 가시기도 전에 다수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 드라마 정년이를 외설적으로 패러디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가 풍자이고 어디서부터 조롱인가라는 질문의 대중의 답 또한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패널분들은 방금 윤님이 소개해주신 에피소드를 직접 보셨나요? 소감까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강 작가 에피소드랑 한이가 나온 에피소드 그때 봤었는데요. 그걸 보고 저도 뭔가 왠지 모르게 되게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받은 정말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쓴 분인데 그분을 왜 이렇게 희화화하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뉴진스 약간 팬이어가지고 특히 한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 뉴진스가 이제 미니진 대표이사가 막 사임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사내에서 왕따를 당한다, 뭐 안 좋게 대우를 받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특히 한이가 국정감사를 나간 이유가 이제 사내 따돌림 이슈에 관련해서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건데 약간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간 건데 그걸 패러디를 한다? 이게 뭔가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맞아. 조금 선이 넘는 듯한 느낌은 있었죠. 네. 그럼 윤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정년이 에피소드를 기사로 봤어요. 제가 SNL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정년이를 너무 외설적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앙이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영미 씨가 이제 그 캐릭터를 맡아주셨는데, 저는 사실 정년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찾아보니까 미성년자 캐릭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 캐릭터를 가지고 또 안영미 씨가 약간 노래도 너무 외설적으로 마치 약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노래로 부르는 걸 보면서 뭔가 이게 재밌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도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게 재밌을까라고 분명히 의구심이 한 번쯤은 들었는데 이게 방송에 여과 없이 나오게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외설적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과 아닌 게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체감상 과거에 비해 SNL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과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이 논란이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코미디 트렌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를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이 변하게 된 걸까요? 윤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코미디 리벤지? 그 넷플릭스였나요? 네, 거기서 맞아요. 그런 코미디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바이벌처럼 자기들 막 개그를 이렇게 뽐내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스탠드업 코미디가 잘 먹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그를 받아들이면 일단은 그걸 그냥 웃자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려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꽁트같이 가상의 인물을 딱 세워놓고 이건 전혀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들이 그냥 웃기게 행동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껴서 우리나라는 스탠드업 코미디보다는 이제 꽁트 위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지금은 꽁트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뭔가 우스꽝스럽고 웃기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풍자의 영역이 정치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풍자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개그를 마냥 받아들이는 수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과거에도 뭐 조롱하고 뭐 여성 비하하는 것도 있었고 혹은 막 너무 꼰대 남성을 비하했던 그런 캐릭터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웃겼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받을 상처나 아니면 내가 마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여과 없이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접하니까 조금 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폭이 넓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약간 코미디 트렌드가 변했다기보다는 그 시청자들이 그 코미디를 똑같은 코미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트렌드도 그에 맞춰서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예전에는 뭐 여성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뭐 약간 중국인이나 그런 외국인에 대한 비하, 약간 막 짱깨 막 이런 표현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 몸이 불편한 막 장애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조롱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막 옛날 막 한 7, 80년대, 90년대 이런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진짜 뭐 장애인을 막 이렇게 막 따라한다든지 막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걸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걸 웃고 넘겼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을 비하하는 개그에 웃는 사람은 여성이 아닐 거고. 근데 사실 그 장본인이 되면은 비하를 당한 장본인이 되게 상처받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대상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약간 뭔가 인권의식? 그런 것도 좀 발달을 하고 하니까 약간 이 사회 구성원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회적 약자나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의식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에도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미디가 변하면서 요즘에 SNL 같은 데서는 뭐 MG 인턴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웃겼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약자들을 비하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뭐 한이라던가 정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아무런 악의가 없는 캐릭터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게 늘어난 것도 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풍자와 조롱, 개그와 비하의 경계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코미디적 허용이랄까요? 시에서도 시적 허용이 있듯이 코미디적 허용이 있다면 저는 앞에서 말한 얘기랑 조금 연관되게 약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약간 코미디 때문에. 이게 좀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이도 그렇고 뭐 한강 작가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뭔가 뭐 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저는 조롱을 할 게 있나? 그러니까 그 대상에 뭔가 특징적인 면이 있어서 약간 밈화될 건 있어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조롱을 받고 상처받는다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라 되게 안 좋은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약간 내가 장난이랍시고 쳐도 상대가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그건 약간 폭력이라고 하듯이 코미디도 그 상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성대모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잘하는 분들 성대모사 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잘한다 싶은데 조금 웃기게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영철 님이 하춘아 가수 이렇게 성대모사 할 때 그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실존 인물에 대해서 패러디를 한다거나 조롱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앞서서 제가 꽁트가 우리나라 정서상 잘 맞는 개그여서 이제 그것으로 시작됐고 그게 발전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실존 인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그가 마냥 개그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년이 그거 패러디도 사실 안영민 씨가 자기가 뭐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또 그 시대 여성 인권이 많이 낮아졌을 때 그 여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경쟁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꼭
그 인물을 가지고 외설적으로 패러디를 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존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인물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게 저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풍자와 비하라고 한다면. 그럼 두 분 다 악의가 없는 인물은 비하를 하고 풍자를 하는 게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윤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한이가 나온 에피소드도 그러니까 그 한이가 나온 거 자체가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국정감사를 나온 이유가 그 하이브의 사내 따돌림 그런 이슈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건데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용기 내서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용기 낸 거고 그 사람은 사실 피해자인 거고 한이는 그쵸? 근데 그 한이가 나온 에피소드를 보면은 막 한이가 막 거기서 막 흑흑흑 울고 막 그 눈물을 닦고 막 휴지를 막 그 옆에 있는 막 남자들이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 불쾌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한이는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을 하러 나온 건데 그냥 그 한이를 그냥 예쁜 여자 아이돌로 그냥 이미지화를 해버리고 되게 막 남자들의 그냥 추앙을 받는 그런 뭔가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되게 불쾌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맞아요. 왜 굳이 저도 말대로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막 예를 들면 옛날에 막 그 이다희 씨랑 김마영 그 배우랑 나왔던 막 비키니 입고 막 뭐 전 남친을 만났는데 뭐 막 자기의 막 이성적 매력을 어필한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실존 인물이고 그 한이의 그걸 나온 배경이 자기가 피해자여서 나온 건데 그걸 굳이 약간 그런 에피소드로 만들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듣고 보니까 그 배우 이한희 씨 있잖아요. 맨날에 이한이다 이러면서 했던 거. 그런 거는 또 그분이 또 당차게 이렇게 자신을 개그화 시키면서 뭐 다리가 부러져도 남자들이 환호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뭐 되게 유쾌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발음이 또 한희 씨가 국정감사 나갔을 때 그랬던 거는 아무래도 불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SNL 이런 데서 그 도쿄돔에서 공연했을 때 그거를 뭐 문세윤님이 따라한다던가 뭐 개그 프로에서 이런 거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렇죠. 네, 한이가 그런 공연을 하는 건 되게 귀엽고 예쁘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거는 요즘 말로 낄끼빠빠를 못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개그가 약간 좀 보편적으로 웃기다고 받아들여야 그게 웃긴 것이 되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개그는 그건 개그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한이 당사자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이게 그 상황의 본질을 바꾸고 이렇게 대상화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윤님이 말씀하신 코미디 리벤지 저도 다 봤거든요. 네, 그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거기에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웃기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봄, 윤, 누리 이렇게 해서 3명이 팀이야. 그러면 다른 팀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로스팅이라고. 로스팅이요? 약간 디스랩 배틀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 로스팅 맞나? 토스팅은 아니잖아요. 로스팅인데 약간 좀 구워 삶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그 한 맞아요. 명을 데리고 네. 이 사람을 막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전 뭐야 이런 느낌인 이 사람을 거죠? 까면서 이렇게 웃기는 거죠. 말장난으로. 제가 생각난 예시가 그거밖에 없어서 웃기긴 한데 그 개그맨 중에 곽범님이 이게 아이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 거를 진짜 코미디 리벤지 6화 내내 조롱을 당하거든요. 그런.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아까 윤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꽁트를 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스탠드 코미디 이런 거는 잘 못한다라는 걸 느낀 게 개그맨들이 그렇게 몸을 다 써서 살신성인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시청자들은 저게 웃긴가? 그쵸?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막 그 이상한 노래 같은 거 만들어서 부르는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 다나카도 이제 디스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냅다 기타를 들고 오빠는 호빠 선수야 이러면서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호응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화의 차이라고 봐요. 뭐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이런 걸 쿨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사람이 윌 스미스의 아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롱하듯이 코미디를 했는데 화가 난 윌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 개그맨을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이렇게 쳤어요, 주먹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윌 스미스 아내도 내가 괜찮은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완전 여론이 정반대였거든요. 아내를 저렇게 조롱하는데 어떤 남편이 이걸 참냐. 심지어 아내가 아팠던 그 병에 대해서 조롱한 거였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정서상 이거는 불가능한 장르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실 그 때린 분을 이렇게 옹호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저건 좀 선 넘지 않았냐 이러면서. 진짜 아메리칸 마인드 맞아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뭔가 더 현실과 밀접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불편한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개그를 그 자체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살짝 두 가지 말로 줄이면 억가 같아요. 억가. 그죠? 그쵸. 네, 아무래도. 그럼 제가 생각하는 코미디적 허용은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뭐 선은 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개그맨들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넘었더니 빵 터졌던 개그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파급을 내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크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래도 타인은 조롱하지 말자 뭐 이런 기준을 세워서 개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폭력성이 전혀 없는 개그는 가능한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우먼 중에 장도연님이 계세요. 저도 어, 장도연님 얘기하려고 했어요. 장도연님은 보통 우리나라 개그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비하하고 때리는 그런 하고 좀 과격하게 하면서 웃기게 되게 1차원적인 그런 개그들이 주였는데 되게 센스 있게 자기 비하가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그렇게 깎아내리지도 않으면서 되게 센스 있게 입담이 좋으셔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개그맨의 역량에 따라서 폭력 없는 재미있는 개그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미국 가서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을 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장도연님이 시상식 가서 블랙핑크였나? 아이돌이 네. 늦게 블랙핑크. 와가지고 앞에서 저보고 시간을 때우라고 하네요 이러면서 은은하게 이제 그 주최 측에 조금 디스도 하고 자기 디스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센스 있다고 느껴지고 댓글에 다 자기만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하지 않는 개그 우먼은 장도연밖에 없을 거다. 약간 이런 댓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도연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장도연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막 유튜브 댓글 같은 데서 보면 다 대부분 이런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조롱해서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난 입담과 센스 재치로 재미있게 해주니까 약간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 개그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매력 있는 저도 개그우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사실 폭력성이 아예 없는 건 조금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사람들은 저 애초에 개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개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뭔가 본능적으로 누군가 약간 놀리고 조롱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한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쵸? 약간 어릴 때도 괜히 막 반에 있는 좀 특이한 친구나 약간 웃긴 친구 있으면 괜히 막 걔 갖고 놀리면서 그렇죠. 걔네 그것도 조롱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막 뭔가 사람들은 폭력적인 거에 좀 재미를 느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멀리 예시를 들어보면은 막 로마 시대 이럴 때도 막 검투경 이런 거에 막 사람들이 환장하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거에. 개그도 약간 누군가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뭔가 그 1차원적인 재미를 확실히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폭력성이 아예 없는 개그라는 게 가능할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온 그 예시들은 너무 선을 넘었다. 너무 선을 넘어서 약간 비판을 받는 거지.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기본적으로 조금의 자극적인 그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뭔가 전 느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최근에 본 개그 중에 폭력성이 딱히 없었던 개그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SNL이었던 것 같은데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봤죠. 흑백요리사 보면은 그 백종원님이 눈 가리고 빠스인가 한 거. 근데 SNL 보는데
막 안영미님이 진짜 영원히 설탕 공예를 하고 그 리조또 100인분을 볶는데 개그맨 한 분이 티밥을 100인분을 넘게 이렇게 그 짤 아시죠? 넌 무슨 밥 볶는데 헤어지자 말을 하는 짤처럼 정말 무수한 티밥을 튀기고 그 뭐지 옆에서 음식 먹여주는 게 김원훈 개그맨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무표정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주고 김원훈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쇼박스도 폭력성 딱히 없는 개그인 것 같아요. 그죠? 스케치 코미디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폭력성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너무 모호한 기준이긴 해요. 자기 비하도 폭력이라고 보면 폭력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한사랑 산악회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사실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 산악회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걸 본다면 그들이 댓글을 쓸 줄 몰라서 어쩌면 이 욕이 덜 먹는 거 아닌가. 충분히 나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MG 그것도 뭔가 나는 아닐 것 같으니까 웃는 거지 뭔가 나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조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처럼 폭력성이 제로인 경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희화화가 되면 그 대상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코미디언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람이 좀 다 재밌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그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준맘도 전 보면서 조금 그랬거든요. 저도 살짝.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불편하게 모든 걸 생각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누군가는 뭔가 그거에 문제점이 있다면 뭔가 그걸 지적을 해줘야 조금 나중에 더 발전된 개그, 더 누군가 그쵸.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막 진짜 뭐 너무 그냥 이렇게 막 별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건데 엄청 뭐 예민하게 하는 거는 뭐 코미디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누군가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은 코미디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 제 친구 중에 조금 웃긴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친구들하고 벌써 웃긴 거. 자기 동기들하고 한사랑 산악회 있잖아요. 네. 윤님 말씀 듣고 생각났어요. 한사랑 산악회를 똑같이 따라해서 자기들끼리 산을 타러 간 거예요. 막 그런 느낌으로. 지하철 같은데 파는 이제 조금 장년층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옷을 각자 사가지고 막 선글라스랑 할머니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빌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해서 갔는데 정말 산을 타시는 그런 산악회 분들을 만난 거예요. 걔네가. 진짜 그분들이 막걸리를 먹고 있었대요. 다 같이 이렇게 다 산을 타고 내려와서 전집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었는데 남자분 한 3분이서 약간 정말 한사랑 산악회처럼 막 막걸리 달라고 하실 때 하나 줘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막 이게 바로 이게 청춘이라 이거 이러면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 친구가 또 철이 없이 거기서 조금 따라한 거죠. 그리고 복장도 수상하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얼굴은 어린데 얼굴은 뽀송뽀송한 애기들인데 옷은 자기네들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취하셔가지고 엄청 뭐라 하셨대요. 호통을 치면서 저 요즘 애들 저거 문제다 이러면서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쵸. 사실 그 언니의 친구들한테 잘못한 건 사실 없죠. 맞아요. 그냥 웃기니까 약간 따라한 건데 그게 뭔가 당사자가 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윤님 말씀처럼 폭력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그걸 잘 세우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오락적인 측면을 사실 빼놓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인정하되 저는 사실 최소한의 검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건전하게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검열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폭력성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특히 풍자 개그라고 하면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에 대한 풍자를 막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이 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건전하게 재미있는 유쾌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에 윤리적인 그런 검열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유튜브 같은 게 생기면서 누구나 다 영상을 올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 보거나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이거 뭔가를 만들거나 말을 하거나 하기 전에 이게 과연 내가 해도 되는 말일까라고 스스로 책임? 그 바람직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모습이라면 이제 코미디언들이 스스로 책임감도 갖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검열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쵸. 저도 뭐 제가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선에 넘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뭔가 재미를 주면서도 그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아무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개그라는 게 저는 앞서 말했듯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그걸 뭔가 추구하다 보면 약간 달을 이렇게 쏘면은 뭐 별이라도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개그라는 이상향을 설정을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거에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코미디 프로그램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최대한 끼치지 않게 윤리적 검열을 통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요즘 많이 보는 게 사실은 돌고 돌고 돌아서 무한도전 많이 보는데 무한도전 재밌죠. 이상하게 무한도전은 그러니까 물론 멤버들 사이에서의 조롱은 정말 신랄하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멤버들 밖에 타인을 조롱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뭐 아무래도 개그맨 분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으실 테니까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플러스 질문 하나 드리고 맞춰보겠습니다. 코미디언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코미디언 분들은 뭐 스스로 선을 잘 지켜서 네. 똑똑하고 재밌는 개그를 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분들도 전문가잖아요. 그 그죠, 한 그죠. 길을 애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자신들의 장르를 사랑하는 만큼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개그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시청자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 이 정도도 불편해? 라는 그런 말들도 사실은 불편한데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불편한데 이 소재가 이 정도도 불편하면 너는 뭐 저런 거를 옹호하는 사람이냐. 그런 말 하나하나를 꺼내기 되게 눈치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양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님은요? 저도 코미디언들은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게 물론 그 1차적 목적이겠지만 뭔가 재미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랑 도덕적인 면도 조금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윤님이랑 너무 약간 의견이 비슷해서 약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추구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적 지향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게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게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조성 플러스 시청자들도 이런 뭔가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이겨내서 잘못된 거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 누군가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소재에는 용기 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뭔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요새 막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댓글 보면은 뭔가 불편하다 이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밑에 너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세상을 보냐 이런 것도 재미있게 안 받아들이면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민희진 대표가 나왔던 약간 강연을 다룬 영상을 봤었는데 그 민희진 대표가 자기가 약간 재밌게 봤던 책을 소개해 주는데 그게 약간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악마 둘이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래요. 근데 거기서 약간 대장 악마가 꼬마 악마한테 그냥 이렇게 진지한 거를 사람들이 정말 그걸 심각하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면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 사회의 지금의 행태가 딱 이 내용이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약간 반대자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막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조금 용기를 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 자극만 계속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절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거 정년이 그거 패러디한 거. 저 보면서 참 너무 좀 도를 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네. 저도 한마디 해보자면 코미디언들한테는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을 잘 지켜서 주제와 주제를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정연이가 19금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닌데 냅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네, 패널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풍자와 해악은 사회 구조의 팽배한 여러 문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주 채택됩니다. 최근 SNL의 잡음은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비판하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기결되죠. 코미디를 접하는 모든 이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찾는 건 요원한 일이지만 편안하기만 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꼭 그 경계를 인식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웃기려다 보니 그랬다는 말은 시청자들의 불쾌한 감정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지 못하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텐텐, DJ의 누리, 패널의 윤. 봄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